자, 우리 이제 81페이지 대항력 보겠습니다. 대항력은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너 나가 그랬을 때 난 못 나가 이렇게 버티는 걸 이제 우리가 대항력 그래요. 그럼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자, 대항 요건. 그럼 여러분들은 대항 요건하고 대항력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럼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이 다 인정되냐? 그건 아니에요. 대항 요건을 일단 갖추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 뭔가 충족을 했을 때. 자,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입니다. 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주주 이렇게 주주. 자, 주택인도는 이제 내가 그 집 이사해서 입주해야 되는 걸 말하고, 주민등록은 이제 우리가 동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는 거 있죠. 자, 그럼 이 둘을 갖춰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날 0시죠. 다음날 0시. 자, 상가는요, 상가 건물 인도에다 사업자 등록 신청, 조심할 건 사업자 등록 신청 단계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신청 단계. 자, 신청 단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것도 다음날 0시인데,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1번. 자, 대항력은요, 이런 요건은 취득 시만 구비하면 족한 게 아니라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잠깐 다른 곳으로 주소 옮겼다 들어온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단절돼요. 그 다음,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데 임대인이 이 집을 자 병한테 팔았대 말이에요. 그럼 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주의를 뭐한다? 승계한단 말은 야, 내 집이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한다 못한다? 이 둘 사이에 이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된다. 자, 그러면 판례를 봅니다. 이제 판례가 또 중요하죠. 자, 판례 1번. 판례는 이해를 해야 되고 외우는 거 아니고. 자, 다가구형 단독주택입니다. 우리 단독주택은요, 다가구 같은 경우 몇 세대까지 살아요? 19세대죠. 근데 이제 편의상 101호 뭐 201호 이렇게 호수를 붙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입신고할 때 뭐만 제대로 하면 돼? 집원. 그러니까 몇 동, 몇 호, 동 이런 거 호수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세대는 어때? 써야지. 동호수를 정확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용도가 변경됐어. 그런데 기존 임차인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대항력은 어때? 이제 동호수 안 썼다고 상실돼요? 아니면 예전 거 그거 그대로 인정해요?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나 자, 뭐 우선변제 판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례는 무조건 누구 유리하게? 임차인 유리하게 하면 돼. 자,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무조건 임차인 유리하게. 그러면 거의 90% 이상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임차인에게 유리한지는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딱 보고 아, 이게 유리한 건지 저게 유리한 건지는 그건 분간하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입주 및 전입 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 자, 이거 있잖아요. 이제 자기 집을 팔아요. 을한테. 자, 매매를 했습니다. 자,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전세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매수인이 자기 사는 게 아니라 세를 준다는 거야. 그럼 잘 됐다. 그럼 내가 여기서 세입자로 좀 삽시다. 임대차하게 같이 체결되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그동안은 뭐예요? 그동안 이 집 점유를 뭘로? 소유자로서 점유했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임차인으로서, 즉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기냐 이 말이에요. 대항력이. 그럼 이제 우리가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인데 이거 달라진 거 있어 없어?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럼 옛날부터 인정될까? 이게 새로 해야 될까? 새로 해야죠. 네, 점유는 임차인으로서. 자, 그래서 언제부터 인정할 거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등기가 임차인에게 넘어간, 임차인에게 있던 양수인, 매수인에게 넘어간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했으면 이 매수인한테 등기가 넘어간 다음 날, 그때부터 이제 대항력이. 자, 3번.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이 길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대항력권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꼭 보증금 다 줘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나중에 줘도 돼. 우리는 주주 이 두 개만 갖추면 된다. 4번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장 임차인. 가짜란 얘기야. 가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3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 근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집밖에 없어. 근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 그럼 자기도 경락 절차 배당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채권자는 배당 수준자 꼴등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임차인 것처럼 꾸민다 이 말이야. 가짜 계약서 쓰고. 그리고 실은 입주도 해 안 해. 입주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가짜 계약서만 써.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경매할 때는 찾아내야 돼. 이거 잘 찾아내야 돼. 중요해요 이거. 자, 이런 가짜 임차인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 인정하면요. 최우선 변제는 순서 필요 없이 무조건 먼저 배당 받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배당 받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가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별개다 이 말이야.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뭐냐면 자, 이제 보통 이게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건설회사인데 아파트 분양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 이제 자기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하지 않고 이제 세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걸 다 갖췄어. 근데 나중에 분양계획이 뭔가 잘못돼서 파기됐어. 그럼 이 집 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미 세를 줬어. 그럼 이 사람은 자, 이 가백에 대항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 유리해? 없다라고 해 유리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분양을 받아서 이 아파트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임차인은 보호 받는다. 이게 이제 매매를 했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판례가. 자, 7번 주임법 제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이건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은 남겨두고 자기만 자, 세종시로 잠깐 6개월간 지방 발령 때문에 주소지만 옮겼다 이거야. 근데 가족은 살고 있어. 그럼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자, 8번. 자,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공제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 설정자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 연체 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자, 임대차 있어. 자,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해봐요.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야. 한 달 월세. 근데 이제 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뭐 했다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전세권자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제 전세권자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1억이니까 자기는 당연히 이 1억에 대한 채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집주인이 나중에 이런한테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월세를 한 밀렸어. 그래가지고 얼마? 한 1,000만 원 정도 밀렸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1억을 이 사람이 그동안 밀린 게 있어가지고 1,000만 원 못 받았다. 여기서 1,000만 원 공제하고 9천만 원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은 이게 밀린지 안 밀린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담보 목적으로 했다면 이걸 보장받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밀렸다는 걸 전혀 몰랐어.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이렇게 밀리면 이거 공제하는 조건을 할 거냐? 뭔가 이런 게 있었다면 알았다면 이제 모르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걸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억 다 줘라, 이 말이에요. 1억 다 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우선 변제 봅니다. 자, 이제 우선 변제도 중요합니다. 자, 우선 변제 이제. 자, 주택임대차는요, 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 그럼 왜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냐? 우선 변제는요, 이제 이 주택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어. 그럼 이제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은요, 배당 순서에 따라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순서가 빠르면 먼저 받고, 늦으면 나중에 받고. 그럼 그 순서를 따지는데 뭘로 따지냐? 저당권자 등기한 날짜와, 그 다음에 임차권은 뭐다? 확정일자 받은 날짜. 그래서 둘 중에 빠르면 먼저, 늦으면 나중. 그래서 이제 여기엔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냐? 그 가로 안에 확정일자 부여기관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우리가 이제 동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고 편하고 빨리 받는 게 뭐다? 동주민센터 가서 받는 거예요. 상가는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다? 세무서는 딱 하나예요. 상가는 딱 세무서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밑에 1번. 확정일자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 이제 그 말인데. 자. 그럼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항력이 전제가 돼야 돼.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대항력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면 그 대항력이 전제된단 말이 뭐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6월 1일 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날 전입신고하라고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어. 그럼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니까 6월 1일 날 받았으면 6월 1일 날 효력이 생겨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항력이 효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 그럼 대항력은 6월 2일 0시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우선 변제도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날 저당권 있어. 그럼 당연히 누가 빨라? 그렇죠. 저당권이 빠르게. 자, 그 다음. 자, 이날 깜빡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네. 그래가지고 6월 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럼 이제 대항력은 6월 2일 0시에 발생하죠? 그럼 이제 확정일자도 이날 받았으니까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6월 5일. 근데 이날 저당권 등기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같은 날짜잖아. 같은 날짜니까 시간 안 따져. 동순위가 되는 거야, 동순위. 순서가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순서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분배당. 채권액이 비례해서 안분배당합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공동저당 있죠? 그거 하듯이 안분배당. 이건 동순위다요. 이거 알아놔야 돼. 그 다음. 자, 이때 이제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확정일자도 없었죠. 그래서 다음날 넘어갔어. 근데 다음날 저당권 등기가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동순일까 아니면 뭐 확정일자가 빠를까요? 지금 시간 안 따진다고 그랬죠. 자, 하루는 0시부터 24시가 하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같은 날이죠. 그럼 동순이랑 해야 맞잖아요. 근데 판례가 이거 대부분 판례야. 확정일자가 빠르. 왜? 여기는 0시다 그랬어. 왜? 대항력이 0시니까 이것도 똑같이 0시. 여기는 시간이 명확하게 나타나. 여기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근데 이게 대부분 판례. 이거 3개 다 시험에 나와. 다 알아놔야 돼. 다 알아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 그럼 이제 우선 변제는요, 보증금 전액에 대해 거기 중에 후순위. 왜? 순서 따져서 자기가 빨라야 되니까. 그래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그 말이야. 후순위보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합니다. 3번도 계속 시험에 나와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그 집이나 건물을
경락 받은 사람 양수인이에요. 양수인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막 법원한테 준다 막 이렇게 여러 번. 그다음 우선 변제권 승계인데 자 이건 몰라도 돼요. 자 이제 은행이 전세 담보 전세로 대출해 준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그러면 은행은 지 돈 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우선 변제권 승계해서 배당 바로 배당 받아가겠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잘 안 물어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시해버려. 그냥 참고로 읽어만 보세요. 읽어는 봐, 한번. 아니, 그것도 안 나와. 이거. 괜찮아. 그리고 나오더라도 이건 답이 안 돼. 그냥 지문 오지선다 구성용으로 나오지. 왜냐면, 중요한 거 다른 거 많이 있는데. 다른 중요한 거 많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판례를 봅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 주택을 경락받았으나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불가하는 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경매 참가잖아요. 그럼 경매 참가에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자 5억을 써가지고 이 주택을 경락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여기는 뭐 4억 9천, 4억 8천, 막 4억 7천 썼어. 자, 경매는 오직 1등. 나머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해.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사겠다고 신고한 사람. 자, 아직 자기가 소유자야 아니에요. 경매는 언제 소유자가 돼? 이 대금을 다 완납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줍니다. 한 달. 그래서 이때 이제 잔금을 다 치러야 이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이 잔금은 이제 마련해야죠. 근데 이제 대출 받으면 경매 대출은 이자가 세요. 경매 대출은 이자가 셉니다. 근데 이거 이자 세게 주고 빌리니 아깝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자기가 세를 준 거야. 그래가지고 전세 보증금 한 4억 해가지고 이거 받아서 이거 잔금 치러.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경락받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렇지. 똑똑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어. 자기 돈 한 푼도 계약금만 걸어놓고 그냥. 그러니까 은행 이자도 없이 그냥 파서. 그래서 집값 뛰니까 어때? 그래서 1년에 막 이거 한 달에 한 건씩만 해봐. 1년에 12건 하면 한 집 한 채당 1억씩 벌어. 1년에 12억 막 이렇게. 지 돈 한 푼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토지 상가하면 이제 그 더 불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그러니까 알아야 돼 뭘 알아야 이런 것도 해먹지. 응? 알아야 면장질 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 응? 알아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뭐 했냐고 지금. 남들 돈 벌 때. 응? 이제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얼른 하라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자, 이 사람이 이 소유자야 아니요. 소유자도 아닌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럼 임차권 보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채무자가 돈을 갚고요. 경매를 취하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 사람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그럼 이제 나가리 되는 거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채권 양수이니까 뭐야? 그냥 일반 채권자. 그럼 배당 절차에서 이 사람 순서가 꼴등. 우선 변제권 인정 안 해요. 이것은 임차인한테 인정하지 채권자한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전세 대금 대출해준 은행은 이거 승계한다 안 한다? 은행은 승계한다니까. 지네가 그래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 은행은 가져가. 은행. 근데 일반 채권자는 안 돼. 3번.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가 됐어. 그러니까 집하고 땅이 같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또 주택은 그대로 있고 그 대지만 경매로 넘어가. 자, 그래도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진짜. 주택 임차인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야 뭐 배당을 받든 말든 하지.
대지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배당을 받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판례야 지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어. 그러니까 집주인 따로 토지 따로 이러죠. 그런데 또 대지만 경매로 넘어가. 근데 그 집의 세입자는 그래도 여기서 경락 받을 수 있다, 아니 그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단 얘기요. 뭐 엄청난 얘기 지금. 자,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엄청난 혜택이 주는 거예요. 근데 화살표,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입자로 들어가. 그럼 이 사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이때는 안 돼. 이거 법정지상권도 안 되죠? 기억나죠?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4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고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간단해. 임차인이 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얻은 다음 그걸로 경매를 신청하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그 주택을 경매 신청한 거예요. 그럼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원래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근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 된다. 자, 5번.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다음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어.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냐 이 말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저당권자는 아니 이거 상가였지 않냐, 주택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 누구 유일하게? 임차인 유일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보호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자, 이건 이제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좀 강조되고 있는 거. 자, 먼저 1번. 주택임대차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자, 이해관계인. 채권자랄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이제 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 다 거기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에 대해. 그래서 화살표 목적물, 확정일자, 부일, 차임, 보증금 기간 이런 것들. 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 이해관계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가로 안에 뭐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이거 시험에 임차인 동의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누구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당사자. 이들은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까지 요청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자, 이들이 아까 이해관계인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차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까지는 요청이 안 돼. 자, 이들은 이런 사람 계약 인적사항, 왜냐면 그 인적사항 요청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인적사항 누구만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갱신 거절된 임차인 있죠. 자, 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쫓아낸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임차인, 임대인 성명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중에 뭔만? 왜냐?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쫓아내고 다른 세입자 들였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요? 그걸 알아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성명, 이 사람만 이거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당구장 표시. 자,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자, 이제 임대인이 정보를 제시해야 돼요. 이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자,
거기 임대차 정보 이거 제시하든가 2번 세금 제대로 냈는지 자, 이 정보를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인 본인이 이걸 정보 제시 안 하면 그냥 당신이 직접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나 세무서 찾아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뭐 해준다? 동의. 그래서 아까 거기 임차인 임대차 체결하는 사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 동의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아직은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전혀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정보 제공할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분 딱 해놓고. 자, 오른쪽. 자, 최우선 변제 보겠습니다. 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한 게 또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다 알럼 다 했고요. 이런 거. 자,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일단 최우선 변제는 지역별로 이 금액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자? 서울 거. 자, 그래서 주택은 1억 6,500일 때 5,500 있죠? 이거 외워. 그리고 상가는 6,500에 2,200.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잘 나와요. 자, 이거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 자, 그럼 최우선 변제는요, 거기 1번 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그랬죠? 그 일정액이 최우선 변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밑줄, 다른 담보물권자입니다. 여기서 다른이란 말이 나와. 후순이란 말 쓰면 안 돼. 왜냐? 최우선은 순서가 필요 없어. 무조건. 그러니까 이때 다른 담보물권, 선순위도 다 포함돼. 아까 우선 변제는 뭐라고 돼 있어? 우선 변제 왼쪽에 보면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그랬잖아요.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 그랬어요. 순서 따지니까. 그런데 최우선은 순서 안 따지니까 선순위 다 포함해. 그래서 다른 담보물권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게 2번이요. 그럼 최우선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언제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됩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됩니다. 조심할 거 확정일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 왜냐면 이건 순서 안 따지니까. 아까 확정일자는 순서 따지는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최우선 변제도요. 주택이나 상가 똑같아. 2분의 1 범위. 그 주택이나 상가 경락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그럼 왜 2분의 1이냐? 다른 채권자 받아갈 돈을 남겨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1주택에 가정 공동생활하는 임차인이 2명 이상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거 1인으로 본다 그랬죠? 자, 만약 서울이라고 해봐. 서울이 보증금 2억이요. 그럼 1억 6,500 넘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못 받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으려고 꼼수를 써. 아버지 이름으로 1억으로 계약하고 자, 자식 이름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봐준다 안 봐준다? 네, 합쳐버린다. 안 봐준다. 자, 그렇게 해서 최우선 변제. 근데 이제 최우선 변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알아요. 최우선 변제 자, 주택을 봐봐요. 이 주택은요, 이게 2023년 2월 20일 거기다 쓰세요. 그 제목 위에다. 그 위에다 이거 쓰세요. 여기 이걸 쓰라 이거. 주택 이거 2023년 2월 21일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지금은 자, 만일 내가 서울에서 1억 6천으로 지금 세입자로 들어갔다고요. 그럼 1억 6,500 이하니까 최우선 변제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집이 이제 은행에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언제 설정했냐? 2022년 11월 20일 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자, 그러면 이 법 시행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 법 시행되기 전에는 서울에서 얼마였냐면 1억 5천이었어요. 1억 5천. 그리고 여기가 5천이었어요. 그러면 자, 지금 1억 6천으로 들어가면 지금 기준으로는 최우선 되는데 이 저당권 설정 시점의 법을 따르면 넘었잖아요. 최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거 알아놔야 돼. 이거 중요해.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적용되는 것은 조심하라. 뭐다? 혹시라도 그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저당권 설정 시점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다 외워야 되냐? 그러진 어려워. 그렇게는 어려우니까 그 말만 하면 돼. 혹시라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그 설정 시점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말만 하는. 이거 중요해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자, 이건 주택이나 상가,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아요. 자, 뭐냐? 첫 번째.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 안 내죠.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그럼 내가 먼저 이사 갈 테니까 나중이라도 보증금 주세요 하고 이제 이사 가라고 방 뺐는데, 방 뺐는데 일주일 있다가 경매로 넘어가. 그럼 이 사람 방을 뺐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 한 푼도 못 받고 큰일 나. 그러니까 방 빼고 그냥 이사 가 못 가.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해 놓고 이사를 가면 돼. 그 제도. 자, 1번. 임대차 종료 후 거의 종료 때. 자, 이 등기는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대차 기간 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이 그다음 단독으로 어디에다? 법원. 자, 등기란 말 나오니까 등기소에다 한다 이러면 안 돼. 그럼 법원에다 신청을 해. 그럼 법원이 촉탁에 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등기하는 것은 법원이 알아서 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2번. 그럼 이제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잖아요. 그럼 법원은 자, 임대인한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신청됐다고 송달 알려줍니다. 자, 우리 소송 제기하잖아요. 자, 누군가 소송을 제기해. 그러면 그 소송 상대방한테 법원 반드시 송달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 일부러 안 받아. 이거 등기 못하게 하려고. 막 미루고. 자, 이런 식으로 안 받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명령 집행할 수 있다. 이거 이번에. 그래서 작년에 축제됐다. 35일. 아마 이 내용이 전국에 제 책에만 있었어. 이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도 우연히 이걸 찾아가지고 써놨는데 딱 제 책은. 그래서 시험 보고 우리 답안지 체크할 때 다들 모르대, 이 내용을. 저만 다 몰라. 우리 강사들도 다 선생님도 몰라. 이거 바뀌어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알아놓으라고 했어요. 문제는 수험생이 이거 기억해 못해. 정말 미쳐 내가 아주 막 미쳐. 이렇게 좋은 소스를 줬는데도 막 몰라. 들은 적 없대. 책 펴보라니까 형광펜 칠해져 있고 막. 그래놓고 어렵네 뭐이나 하고 있고. 어쩌겠어 뭐. 근데 이제 막 요즘은 깜빡깜빡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해해요. 예전에는 막 왜 그러냐고 막 젊은 혈기에 막 혼내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안 해. 그런다. 이제 저도 제가 40대 중반 막 강의할 때는 막 의욕이 넘치니까 막 엄청 혼내키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막 문제도 엄청 어렵게 막 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다 힘들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그러면 이제 등기 명령 신청, 이제 법원에다 신청한 비용이 있고요. 그럼 이제 법원이 촉탁해서 등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비용 둘 다 일단 임차인 본인이 부담해. 그리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단 자기가 비용하고, 그 다음 효력, 이제 이걸 잘 봐야 되죠. 임차권 등기가 되면요.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게 없다면 이제 이때부터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면 그거 그대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등기가 된 다음에 이제 방 빼야 돼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 등기 되기 전에 방 빼면 큰일 나요. 등기가 된 다음에 방을 뺐어. 그럼 대항력 상실한다 안 한다? 아, 이거 하려고 이거 제도 만든 건데. 그 다음에 4번. 그럼 이제 A라는 임차인이 방 빼고 이사를 갔을 거 아니에요. 방이 비었어. 그러니까 B라는 임차인이 다시 들어왔어. 그럼 이 B라는 임차인은요, 최우선 변제는 인정이 안 되고 우선 변제만. 이것도 잘 나와. 그럼 왜 최우선 변제 안 되냐? 이미 A라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 이건 중복하면 안 돼. 하나니까. 근데 우선 변제는 돼. 왜? 우선 변제는 중복이 안 돼. 순서대로 받아가래요. 그래서 그래요. 최우선 안 되고 우선 변제. 그 다음에 5번, 6번이 판례인데 다 시험에 나왔어요. 5번. 자, 경매 등기 전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등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 배당 받아요. 그 다음 6번. 그럼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 등기 말소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임차인 유리하죠. 보증금 반환. 다 시험에 나왔어. 그 다음 당구장 표시. 자,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우리 민법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그럼 민법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임차권 등기를 했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한 이 효력 4가지 있잖아요. 다 똑같이 인정해줘. 민법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등기하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효력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 자, 그럼 임대차 계약할 때 아무 서식도 하지 말고 표준계약서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다 쓸래 그거예요. 자, 누가 만든다? 법무부장. 이거 주택이나 상가 똑같아요. 국장하고 협의해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권장이니까 꼭 안 써도 돼요. 그냥 우리 이면지에다 쓸래요 해도 돼. 그 다음 임차인 보호규정. 자, 1번 소액사건 심판법 적용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증금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금전 소송이죠. 그럼 민사 절차를 거쳐. 근데 우리 민사 재판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재판 받으려면 6개월, 1년 기다려야 돼. 자, 임차인 빨리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못 기다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줘.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을 따르는데 소액사건이란 말은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짜리.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은 소액사건 심판법 적용해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이내에 재판해줍니다. 단독판사 바로 땅땅땅 때려줘.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돈 안 주네. 그럼 이제 임차인이 이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조심할 거. 자,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다. 그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은 경매 못해요. 근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얻었을 때 그때는 경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혜택이 있어. 뭐냐? 화살표. 반대 의무 이행, 이행 제공을 집행기시 요건으로 안 한다 그랬죠? 이게 뭐냐? 집 비워지지 않고 살면서. 아, 방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 뺄 수 없고 살면서 경매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차권 승계.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승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갑이 임대인이고 이제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임차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 누구냐? A 사실혼 배우자. 그러니까 이 사실혼 배우자 이거 보호하려고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동거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사망을 했어. 그럼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니까 이 임대차 계약도 때 소멸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 같이 사는 누군가가 동거하는 가족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해주자 이 말이에요. 상속 아니에요. 상속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법정 상속권자가 있다. 그럼 법정 상속 만일 자 혼인 신고는 안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어. 그럼 자식은 보호돼야 안 돼.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 태어난 자식 보호할까 안 할까? 보호되면 자식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다 보호가 돼. 법정 상속이냐. 그러면 이 자식이 같이 살아. 자, 임차인과 같이 살고 있어. 그럼 누가 승계한다고요? 법정 상속. 얘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 계약 당사자. 얘가. 항상 뭐든지 법정 상속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법정 상속이 있는데 얘가 집에서 같이 안 있고 배우자만 있어. 어디 갔냐? 군대 가 있어 지금. 군대 가 있거나 유학 가 있어. 없어. 누구만 같이 산다?
그럼 이때는 누가?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해야 될 텐데 아니요, 그냥은 못 줘. 그래서 이촌 이내 친정과 같이 해. 이게 이거 옛날 민법에 사촌 이렇게 나왔어요. 사촌이 아니라 뭐다? 이촌.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는 절대 그냥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 꼭 동거하지 말고 신고 잘 생각하고 해야 돼. 어떤 게 좋은지 잘 보고. 예전에 혹시 괌 칼기 추락사고 아세요? 괌에 칼기 벌써 몇십 년 지났네.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 어떤 부부 외동딸과 결혼한 사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 엄마, 이 외동딸 셋이서 괌으로 여행 갔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의 추락으로는 다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됐는데, 왜 이슈가 됐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백억이야. 수백억인데, 이제, 그럼 그 상속을 누가 가져가냐? 그 사위가 가져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막 엄청났잖아, 우리나라 이슈가. 우리 그때 고시 공부할 때 막 그 판례 사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막 그때 공부하고 했는데, 자, 봐봐. 부모가 있고 자식이 딸이야. 자, 딸만 있어요. 그럼 부모가 사망했으면 누가 상속받아? 딸이 죽었으면 누가? 배우자. 그러니까 사위가 다 가져가잖아. 근데 문제는 부모가 먼저 죽고 딸이 나중에 죽었어야 그래. 근데 비행기 추락은 누가 먼저 죽은 알아 몰라. 그러면 자, 봐보세요. 딸이 먼저 죽었어요. 딸이 먼저 죽었으면 이 부모하고 이 사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 이제 이 재산은 누가 가? 형제 친척. 그래서 이 형제가 이거 지네 거다고 소송이 붙은 거야. 사위야. 누가 먼저 죽었냐 해가지고. 근데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시사망 추정이라고. 그럼 동시사망 추정일 때는 그럼 이 재산이 어디로 갈 거냐? 이리 갈 거냐? 이리 갈 거냐? 엄청나죠 지금? 이런 일. 근데 동시사망 추정이라 하더라도 상속이 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여기가 이겼잖아요. 수백. 그래서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몇백억을 그냥 생긴 거야. 와, 아주 이때 막 다들 부러워가지고, 예, 사위 막 그때 당시 우리 남자들은 다 부러워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이때. 정말 제대로 결혼 제대로 했다면서 막 야 이러면서 아주 다 부러워했어. 그래 안 그래? 막 수백억이 그냥 그래. 근데 이때 막 소송이 한참 붙을 때 이 사위가 그랬어요. 내가 뭐 돈 때문에 그러냐? 이 돈 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때. 그래서 사위한테 해준 거야. 재판에.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환원했는지 안 했는지 뉴스에 안 나와. 왜? 그렇죠. 했을 텐데, 일단 뉴스는 안 나왔는데, 만일 환원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은 안 하고, 재단을 만든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보통. 그래도 이제 싹 가져가는 거죠. 그냥은 줄 리가 없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냥 안 준다니까, 뭐든지 이렇게. 2촌. 4촌이 아니라 2촌. 자, 그런데, 법정 상속권자가 없어. 자식이 없어. 자,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 자, 둘만 살다가 사망했어. 그럼 누가 승계한다?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 이때는 사실혼 배우자. 그래서 전세 보증금 1억이야. 그럼 누가 가져가? 사실혼. 근데 혼자 독거하다 갔어. 혼자 살다 쓸쓸해. 그럼 어떻게 돼? 국고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싸워가지고 이제 좀 별거 있는데 얼른 오늘 내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들어가야 돼. 얼른 병간호 하는 척 하고 혹시라도 입원했으면 좀 뭔가 필요해. 연기도 필요하고. 자, 여자들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돼. 우리 여자들은 법을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돼. 얼른 들어가야 돼 이때. 얼른 들어가야 돼. 자, 근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승계권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체크. 1개월 내. 아니 왜 포기해?
맞아요. 빚이 있어. 월세가 있는데 월세를 밀리고 했다가 보증금 다 까먹고 오히려 1,000만 원 줘야 돼. 자, 우리 여자들 승계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포기해? 그러죠? 포기하죠. 이제 포기하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액제한.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자, 차임 보증 5% 넘지 마라. 그 다음 2번.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자, 3번.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할 때.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액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이때는 5%가 아니라 10% 넘을 수 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산정률 제한. 자, 아까 했죠? 산정률 주택은 했잖아요. 상가만 그 차이점만 보세요. 아까 주택은 10%인데 상가는 12%. 그리고 한국은 공시기준금 내 주택은 2%를 더하라 그랬는데 상가는 4.5배를 곱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 중에 낮은 걸 곱해서 뭐 이렇게 되는 수치만 체크.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는요, 거기 대한법률구조원당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소 이런 데다 필수 반드시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별로 시도에다는 둘 수 있다. 그래서 재량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숫자. 위원장은 호선, 지네 투표에서 뽑는 데 말이고. 임기 3년이고 연임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3번. 그럼 분쟁조정 신청하면 60일 내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 둘이 싸우지 말고 여기 가라. 그럼 이제 조정을 했어. 그 조정안을 알려줍니다. 그럼 며칠 내에? 14일 체크. 14일 내 수락해서는 뭘로? 서면이에요. 서면. 구두가 아니라. 그래서 서면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조정을 수락한 거다. 거부한 거다. 거부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권리금입니다. 자, 상가 권리금. 자, 이거죠? 자, 임대인이 있고 이제 임차인이 있어. 그럼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자, 여기한테 이렇게 권리금 받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방해하지 마라 이거요. 그럼 이제 그 방해하는 것, 그 왼쪽 날개 봐봐요. 날개 보면 거기 방해 행위가 1, 2, 3, 4 있잖아요. 이거 안 해도 알아. 자, 1번. 신규 임차인한테 자기한테 권리금 달라고 해.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2번. 야, 권리금 주지 마.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터무니없이 보증 월세를 높이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을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하지. 그래서 이제, 난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나가. 권리금도 못 받고. 그 다음 4번째. 이유도 없이 계약 안 해, 막. 우리 그랬죠? 나 식당 하려면 냄새 배는 거 싫어. 안 하고. 중개사무소 한다. 그럼 그놈들 사기꾼 같아서 막 싫어. 막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유도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다 방해돼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하게도 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 자, 뭐냐? 1번. 임차인이 보증금 줄 자력도 없어. 그럼 계약 안 하죠, 당연히 우리도. 그 다음 2번. 또 신규 임차인에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제대로 이제 의무를 지킬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그 다음 3번. 자, 이것만 체크하세요. 임대인이 나 그냥 이거 영업 목적으로 안 쓸래요. 무려 1년 6개월 이상 나 비워둘 거야. 그랬을 때는 이제 거절해도 됩니다. 1년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제 이 둘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뭐예요? 내가 그 상가 이제 집기며 정보, 연락처, 고객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거 다 물려받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갑이 내 조카가 여기서 장사한다 온다. 그래서 내 조카가 당신한테 권리금 주고 들어오겠다. 자, 권리금 줬어. 방해한 거야, 안 한 거야? 그죠? 임대인이 데리고 와서 권리금 줬다면 괜찮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내용 갑니다. 자, 상가 권리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럼 이 권리금 방해를, 자, 임대차 종료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방해했어.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자, 이때 손해배상은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높은 거 낮은 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자, 이 임차인은 자기는 권리금 3천만 원 주고 들어왔어. 근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넘겨주는데 이 사람한테 권리금 1,000만 원 받기로 했어.
자, 그럼 손해배상은 얼마다? 3천이다, 1,000이다. 1,000만 원이에요.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시효가 있어, 시효. 자, 니은번. 임대차 종료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3년. 자, 3번. 여기는 표준 권리금 계약서가 있어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만든다? 국장. 아까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장. 여기는 국장. 그리고 이제 적용이 제외되는 거 대규모, 준대규모, 그러니까 백화점, 이마트 이런 데는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고금 재산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자, 1번.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것도 공부상이 아니라 뭐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2번. 자, 사업자가 폐업 신고했는데 같은 상호나 등록번호로 또에 그럼 그거 그대로 존속될까요? 새로 시작될까요? 아, 새로 시작되죠, 당연히. 3번. 일부만 임차할 때는 도면 첨부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내가 임차했습니다 하고 도면 첨부하는 얘기고. 4번.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대를 해줬잖아요. 그럼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춰야 임차인도 이게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그 다음 5번. 최초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어 있다 갱신된 임대차 계약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 상가 임대차가 이때 시행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때부터 계약이 있었어. 그래서 10년을 따진 때 그러면 이 법 시행된 이후부터 10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따진다 이 말이야. 10년. 6번. 가등기가 격려된 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요, 그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 임대차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혹시 등기법에서 가등기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가 본등기로 가죠. 그리고 가등기 밑으로 있던 것은 다 직권 말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가등기 밑에 있는 것은 직권 말소처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계약한 거나 똑같아요. 이미 소유권 넘기기로 했는데 그 전 사람과 계약한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7번. 상가 임대인이 알고 봤더니 공유자야. 그럼 이제 이들 공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 과반.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도 일종의 관리행위라고 본 거예요. 관리행위니까 뭘로 반다? 지분 과반수. 이렇게 지분 과반수. 자, 8번은 보지 마세요. 이건 8번은 좀 복잡한 부분.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권리금은 보호.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는 못하더라도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건 별개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경매 이제 보겠습니다.